2020년 11월 성장성 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한 고바이오랩의 상장 확정 직전 장외 지분 거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비 상장 기업의 핵심 임원이 상장 확정 직전 시점에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보다도 낮은 가격의 보유 지분 전량을 제약 바이오 전문 언론사 및 유관업체 사주들에게 장외에서 매도한 것입니다. 이후 해당 전문 언론사 유관업체와 고바이오랩 사이에 사업적 유대감이 강해진 터라 해당 주식 거래가 일종의 대가성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김성지 당시 고바이오랩 사업개발본부장은 회사의 IPO 5개월여 전인 2020년 6월 3일 자신 보유 지분 7만 5천 주 전량을 공모가 1만 5천 원 대비 2천 원 낮은 주당 1만 3천 원에 장외 매도했습니다. 거래일인 2020년 6월 3일은 고바이오랩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정확히 1개월 전으로 특례 상장의 핵심 관문인 기술성 평가 통과 발표일로부터는 불과 2주일 전입니다. 김성지 전 상무가 매도한 고바이오랩 지분 7만 5천 주를 매입한 주체는 제약 바이오 전문 언론사와 유관업체의 오너들로 드러났습니다. 제약 바이오 전문 인터넷 매체 메디컬투데이의 오너인 김상원, 김상진 형제 일가가 김성지 전 상무의 지분 다수를 매입했고 유관업체인 A사 및 B사 오너 등도 김성지 전 상무가 판 지분 일부를 사들였습니다. 언론사 오너 일가인 김씨 형제는 이 거래에 약 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김씨 형제가 고바이오랩 IPO 일정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몰라도 적다는 불확실을 보유한 비상장 기업에 5억 원이라는 금액을 베팅한 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불과 5개월 후인 2020년 11월 공모가 1만 5천 원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고바이오랩의 주가는 상장 2개월 후인 2021년 1월 6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불과 7개월 만에 40억 원 이상의 막대한 평가이익을 얻은 셈입니다. 상장 확정 직전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장외 거래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모종의 비즈니스적 거래입니다. 고바이오랩의 김성지 전 상무가 매수자들에게 낮은 가격의 지분을 팔고 그 대가로 김성지 전 상무 혹은 다른 누군가가 어떠한 혜택을 누리는 그림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IPO 확정 직전에 낮은 가격의 장외에서 이루어진 해당 거래는 매도자 입장에서 매각 대금 외에 뭔가 추가로 얻을 게 있지 않고서는 쉽사리 설명이 되지 않는 매매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래를 일종의 비즈니스로 보는 합리적 대목은 있습니다. 거래에 얽힌 언론사와 유관업체에서 고바이오랩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디컬투데이는 고바이오랩에 대해 2020년 5월부터 이후 18개월 동안 34건의 기사를 작성했고 해당 기사들은 대부분 우호성 혹은 홍보성 기사들이었습니다. 메디컬투데이의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매입한 뒤 집중적으로 기사를 쏟아낸 셈입니다. 물론 공모가를 결정짓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시기에도 때맞춘 홍보성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의 키워드는 마이크로바이옴 선구자, 바이오 신약 선도기업 등입니다. 수요 예측과 공모가 산출에 우호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고바이오랩을 향한 메디컬투데이의 높은 관심은 유사한 시기 상장한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기사량과 비교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메디컬투데이가 고바이오랩과 비슷한 시기에 상장한 피플바이오, TNL 등에 대해 작성한 기사 건수는 10건 안팎입니다. 고바이오랩 관련 기사 34건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2019년 7월 상장 주관사로 선정할 당시 고바이오랩이 제시한 수수료율은 국내 기업 공개시장에서 역대급인 최대 800bp로 통상적인 IPO들의 평균 인수 수수료율은 200bp 안팎으로 약 4배에 달했고 성장성 특례 상장 기업들의 통상적인 수수료율인 최대 500bp 대비해서도 50% 이상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높았던 인수 수수료율은 당시 고바이오랩이 특례 상장 및 높은 공모가 산정에 절박했던 입장이었고 메디컬투데이와 같은 제약 바이오 업종 전문 매체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고바이오랩 관련 메디컬투데이의 기사량이 사주인 김상원, 김상진 형제의 보호예수 기간 종료 이후 급감한 점 역시 눈에 띕니다. 보호예수 종료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22년 6월부터 12개월 동안 고바이오랩 관련 메디컬투데이의 기사는 단 4건에 불과합니다. 기간별 기사 추이를 주목해야 하는 배경은 해당 언론사 오너 일가의 의무 보유 기간입니다. 김성지 전 상무로부터 지분을 사들인 메디컬투데이 사주 김씨 형제의 보호예수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1년이었습니다. 즉 2021년 11월부터는 지분을 자유로이 팔 수 있습니다.
고바이오랩에 대한 메디컬투데이의 우호적 기사들은 오너 일가인 김상원, 김상진 형제의 지분 매입 시점부터 보호예수 기간 중에 집중된 반면 보호예수 기간 종료 이후에는 기사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전문 매체가 상장을 준비 중인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기사를 내는 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언론사 오너 일가가 특정 기업의 지분을 매수한 이후 해당 언론사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우호적 기사들이 이례적으로 빈번하게 쏟아졌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기사가 게재된 시점이 공모가 산정이나 주가 등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였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증권업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IPO를 앞둔 기업에 대한 기사는 쏟아지기 마련이라며 기업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 우호적 기사들이 나오는 건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이러한 기사들은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분명한 사실만을 기록해야 한다며 언론사 오너 일가가 보유 중인 기업에 대해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빈번하게 우호성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주주의 손해로 직결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언론사의 오너 일가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기사를 낼 때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자칫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권거래법상 불공정 거래의 여지로 비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사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저가 매수, 우호적 기사 작성 노출, 공모가 및 주가 영향, 지분 처분 차익 실현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언론계 관계자는 언론사가 자사 사주가 보유 중인 기업의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기사를 관리했다면 이는 일종의 신종 유사언론 행위로 간주할 수 있고 언론사와 그 오너의 평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유사 언론 행위를 일삼는 매체들이 드물지 않은 현실에서 사익을 위해 지면을 이용하는 행태를 보이는 매체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디컬투데이는 지난 2011년 광고주가 뽑은 나쁜 언론 5개 매체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또 상장기업 H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피소되어 2억 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의 사주 형제 가운데 김상진 이사는 알파경제라는 신생 인터넷 매체의 발행인직을 겸직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포스탁데일리는 예비 상장기업 주식의 상장 확정 직전 저가 매수 경위와 홍보성 기사 거래 의혹에 대해 김상원 메디컬투데이 대표이사, 김상진 메디컬투데이 이사 겸 알파경제 대표이사, 김성지 전 고바이오랩 사업개발본부장 등에게 전화와 서면 질의를 통해 답변을 구했으나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